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를 위해 당사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행위가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이었는데요. 처분의 경위 보실게요.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소재에 있는 건물의 1층 4호에서 공공부동산 중개라는 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던 공인중개사님이셨습니다. A는 2014년 7월 11일에 창원시 성산구 공공아파트 제203동 제208호를 대금 3억 6,400만 원에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년 11월 7일에 A에게 A의 아파트 매수 중개 의뢰에 따라 2014년 7월경 이 아파트를 A에게 소개하고 대금 3억 6,4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는데 A가 자신에게는 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자신이 절충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A는 중개 행위를 한 자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원고는 A에게 2014년 12월 24일 및 2015년 1월 14일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 증명을 2회 더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A가 2015년 1월 19일경 피고는 행정관청이었어요. 피고에게 원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가 이 아파트 현장 확인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자신에게 부당한 중개보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리시키고 재발 방지 및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인 피고가 2015년 2월 17일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처분 사유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29조가 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를 위반하였던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상 이 규정들을 적용해서요. 2015년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15일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사유 보실게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았을 경우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공제증서 교부 등 후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게 됨. 따라서 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하고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대상물 현장 안내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효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29조 기본윤리죠. 이 29조에 위반된다. 이런 처분 사유였어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년 4월 29일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보겠습니다. 먼저 원고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원고가 A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은 이 아파트에 관하여 현장 안내와 중요 사항 확인, 설명, 가격 절충 등 중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한 공인중개사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이고 원고에게 중개보수 청구권이 존재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행정청이 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원고의 기본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맞는 말이죠.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와 공인중개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추상적 규정을 동원하여 근거 없이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반해 피고는 이제 행정청이죠.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거쳐 거래가 완전히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A에게 이 아파트에 관한 현장 안내만을 하였을 뿐 거래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A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행위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일반적인 교양과 상식이 있는 태도가 아니므로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피고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보겠습니다. 이제 피고는 그러니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처분 사유로 삼고 있었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중개보수의 원칙적 지급 시기를 정한 위 규정을 근거로 중개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중개행위가 완성되기 이전에 중단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중개보수 청구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령 공인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중개 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개별 사안에 따라 이를 인정한 민사 판결례들도 존재하죠. 따라서 원고에게 중개보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지 여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과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재판 등의 사법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등을 적용하여 최종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행정청인 피고가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둘러싼 민사 분쟁의 영역에 있어서 내용 증명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처분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그러니까 관청에서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원고가 이 아파트에 관한 A명의 매매계약서를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 촬영하였다거나 원고의 중개보조인 B가 A의 주거의 차가자가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을 따지면서 퇴거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근데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 처분서, 이 사건 제1회 변론길에서 지속적으로 명확히 밝힌 처분 사유와 동일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처분 사유로 추가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 사실에 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이 논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또 그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서 처분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중개보수로 다툼이 생겨서 공인중개사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낸 경우 이런 경우들 실무에서도 종종 있죠.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재판 등 사법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등을 적용하여 최종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행정청이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둘러싼 민사 분쟁의 영역에 있어서 내용 증명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다고 평가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뢰인과 중개보수로 다툼이 생겨서 내용 증명을 보낸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나 처분서 등에 밝힌 처분 사유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는 처분 사유로 추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중개사님들이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나 처분서 등을 받게 되시면 이게 어떤 사유가 처분 사유로 되어 있는지 그걸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